예, 네 번째 책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가 매년 책을 출판하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점점 힘들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도 역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은 영작을 위한 책이고요. 제목은 The Imperfect Writing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억지로 해석하자면 완벽하지 않은 영작, 그러니까 불완전한 영작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말하면 불완전하다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큰데요. 저는 근데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을 봤을 때, 뭐 영작책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책을 봤을 때, 뭐 완벽함을 추구하고 뭔가 고득점을 받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저도 유학을 갔다 왔고 어렸을 땐 영어를 굉장히 못했다고 했습니다. 뭐 어렸을 때라고 해서 뭐 갓난아기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4살, 5살 때까지도 제 나이가 지금 갑자기 많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20대까지만 해도 전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 못했다는 게 실력이 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로만 했습니다. 영어를 공부로만 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유학을 가고 나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는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내용조차도 다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시험영어를 벗어나서 오히려 틀리는 영어,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고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생각해보면 맞았던 경험보단 틀렸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틀리는 걸 발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회화를 배운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이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도 그랬지만 유학 가거나 연수 가거나 비즈니스 트립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영어책 뭐 어떤 걸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 척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달 안에, 뭐 3개월 안에 빨리 영어를 해서 원어민처럼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원어민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가장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못하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영어가 늘어요. 잘하고 싶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척을 하지 말라고요. 너무. 남들에게 보여주는 영어를 그만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런 후회도 안 하고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왜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실패를 해봐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부터 얻는 것들을 다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erfect writing은 여러분들에게 불완전한 영작, 완벽하지 않는 영작이 실제 영작이며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줄여나갈 수는 있죠, 실수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재밌어야 돼요. 내 실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재밌고 내가 영어를 옛날에는 외워서 쓰던 거를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쓸 때 재밌어지고 감정을 가지고 놀 때 언어 수업이 재밌어집니다. 공부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던 책들은 대부분 인풋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암기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입체적인 출력을 위한 입체적인 입력이 대전제인데 그걸 위한 과정이죠. 이번 네 번째 책이 말 그대로 출력, 그 입체적인 입력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을 어떻게 더 멋있고 재밌게 할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챕터 1, 제가 사실 이 차례나 목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건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거 책 사면 잘 안 읽거든요. 바로 챕터 1부터 읽어요. 인트로덕션도 잘 안 봐요. 근데 책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만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 구색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책 전체 구성은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항상 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제 책에는 왜 이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요. 그죠? 여러분들 고득점 만들어줄게요. 이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서 활동을 통해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책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로 제가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챕터 2에다 넣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책의 핵심은 비동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제가 문장을 써보고 학생들한테 현재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연장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일 많이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어려운 단어, 어려운 구조, 학생들 귀신같이 잘 풀어요. 이 대치동에서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 모아놓고 뭐 어려운 관계대명사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동사를 몰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니 어떻게 비동사를 몰라? 일단은 일과 심지어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도 비동사 너무 쉬워서 쳐다도 안 봐요. 선생님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너무 빨리 넘어가요. 일단어는 비동사 is, am, are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비동사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제가 캐치했고 그거를 대한 설명을 제가 두 번째 챕터에다 넣어놨고요. 세 번째는 영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뭘까 했더니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을 받는 제3자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가장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뭐 and나 but 이런 거 붙여가지고 문장을 결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거고 아주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쓸지 말지, 그 다음에 동사를 썼으면 그 동작을 받을 대상을 쓰는 그 삼형식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세 가지 재료 있어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그래서 주어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고 동작을 받는 목적지가 된다고 해서 목적어잖아요. 그 구조가 전부예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화장품이 됐든 음식이 됐든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다 가능해요. 이 두 가지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고 그걸 이해했으면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입력해서 입체적으로 써보는 활동. 거기가 이제 챕터 3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골메이 이건 음식에 대한 거 쓰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주로 놀이에 대한 거. 음악, 게임, 스포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 좋아하시는 거니까 저도 좋아하고. 근데 반대로 대부분의 영어책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영어책 펼쳤는데 거기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나온다. 그런 책 절대 없죠. 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보헤미안 랩소디나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거기 맥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영어책 절대 없어요. 물론 잡지는 있죠. 그냥 원서 갖다 읽으면 있죠. 근데 영어를 알려주는, 주로 가르쳐주는 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루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그 다음에는 챕터 4에서는 영작이니까 영어로 작문을 한다. 영어로 문장을 쓰는 작업을 영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영작이라는 건요, 영어로 어떤 거를 쓰는 작업이 아니에요. 쓴 글을 고치는 작업이지. 글을 쓴다는 건 쓰는 작업이 아니에요. 쓰여진 자신의 글을 고치는 작업이 영어를 쓰고 글을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2번, 3번, 많게는 10번, 20번, 100번 고치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될 수 없고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챕터 4에 가면 뭘 하게 되냐면 Becoming an Editor라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편집자가 되는 거예요. 에디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쓴 글을 내가 나라면 이렇게 쓰겠어 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쓴 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저희 학원 중학생들이 주로 쓴 글이 있어요. 저희 중학생들이 뭐 BTS에 대해서도 쓰고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쓰고 스포츠나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도 썼거든요. 그 단락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고쳐보시라고 제가 제시합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당연히 고치겠고, 그 다음에 맞지만 나라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실제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것과, 그러니까 저자가 본인이 쓴 것도 같이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쓴 것과 제가 쓴 글을 비교하는 거죠. 분명히 같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뭔가,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생각과 문장의 확장을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틀리지 않는 영어가 아니에요. 틀렸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틀리세요. 하지만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 고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알고 있던 내용이 많았을까요? 몰라서 배워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더 많았을까? 몰랐던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책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책을 처음 쓸 때 아는 내용은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나서 보면 30%도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쓰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매년. 그래서 고백하자면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영어를 몇 번 틀렸을 것 같으세요? 수백 번 틀렸어요. 심지어 제가 틀려서 고쳐서 이젠 괜찮겠다라고 해서 원어민 편집자에게 보냈더니 그렇게 해서도 틀린 것들이 또 나와요. 100번도 넘게 틀렸어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140번이라고 했는데 140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영어 선생님 아니면 영어를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영어를 완벽하게 하겠지?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저 영어 진짜 잘하고요, 영어 완벽합니다, 개구라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평생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날은 절대 오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완벽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글 쓰면 글 잘 써요, 한글로? 못 써요.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어로 완벽해져요? 모국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기를 드린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네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영어를 틀리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영어를 틀립니다. 그리고 틀려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몇 번 틀려서 영어를 잘하게 됐느냐? 그딴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몇 번 틀렸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아닌지만 신경 써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몇 번 틀렸는지를 상관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더 빨리 즐기면서 잘하게 되면 되는 거죠. 제 결론, 많이 틀려본 놈이 제일 빨리 늘고 잘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영어 했을 때 영어 못했었다 그랬잖아요. 다 클 때까지도, 20대까지도. 그때 저 사람들 막 놀렸어요. 발음도 거지 같다 그랬고, 진짜 거지 같았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주위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됐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를 충분히 도전해서 빨리 즐겁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일부러 이 책에 넣은 거예요. 완벽한 영어는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트부터는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비동사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영어가 동사 중심이라고 하는데 왜 동사 중심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